호가님 안녕하세요. 멀미도였습니다. 멀리 나가긴 솔직히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저희도 좀 연습 좀 하고 우리 강아지들도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월미도로 한번 놀러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월미도 이민사 박물관 그곳에 있는 앞에 축구장이고 주차장이 세워놨고요. 저희는 지금 이 옆에서 월미산 둘레길 한 바퀴 살짝 돌고 와서 차에서 쉬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월미공원에 있는 무장의 나눔길입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 데크로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계단이 부담스러운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강아지들 때문에 이런 길 위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게 이쪽이 나무 그늘이에요. 산자락이면서 나무 그늘이고 데크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미산 둘레길을 올라가게 되면 딱 30분 코스 정도가 나오고요. 한 바퀴 돌고 차에 가서 쉬어보겠습니다. 호두 더워? 스파르타 운동해야 돼. 그래도 둘레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수국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수국이 이쪽 길 내내 쭉 피어 있고요. 일로와 호두. 바다 월미산 바다 둘레길을 바다. 걷다 보면 이렇게 전망대식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고요. 산책로 중간에는 이렇게 산수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둘레길을 걷다 보면 나오는 정자이고 해넘이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 멀리 인천대교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을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점심 먹자. 집에서 만드는 치즈 샌드위치. 다 됐어? 짠, 햄 샌드위치. 치즈 녹았나? 살짝 녹았을 거예요. 오 예.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집에서 샌드위치 가져와서 데웠고요. 네. 아우, 자,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다 해먹고 냉장고 에어컨이 여름에는 완전 필수. 삶의 질이 바뀌네요. 너무 좋아요. 햄이랑 치즈랑 건배. 동아님 안녕하십니까? 산책 한 바퀴 돌고 와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날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차를 뭐 여행하려고 산 거는 맞긴 하지만 급하게 사게 된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귀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 집은 거의 꼭대기 층이긴 하지만 윗집에 한 채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 좋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네요. 벌써 1년이 넘었죠. 그쵸. 이사 온 지 1년 지나서부터 갑자기 시작된 건데 처음에는 크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가장 층간소음을 느꼈던 게 새벽 4시, 4시 반? 5시 그 사이에 갑자기 침대 머리맡에서 쿵! 드르륵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일. 자도 놀라서 움찔 놀라서 깨는 게 반복이 됐고 처음에 그게 짜증이 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소리가 한 5시경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스태퍼로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네네. 매일. 네. 근데 얘기를 해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또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좀 고택이다 보니 좀 비 왔을 때 누수가 좀 있었어요. 얘기하는 와중에 알게 된 게 윗집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보통 주방 옆에 놓게 돼 있는데 거실 반대편 끝에 에어컨 놓는 자리에 냉장고를 놓고 냉장고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옮기는데 아줌마가 걷는 게 아니라 발꿈치로 쿵쿵쿵쿵 뛰어다니는 그런 소리가 그거 무슨 아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발뒤꿈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세요. 굉장히 80이 다 돼가세요. 근데 약간 뭐라 그래,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새벽에 하는 거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는 일찍 일어나는 거 맞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어떻게 몇 번 뭐 부딪힘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이제 발소리는 그렇게 거의 안 나요. 근데 그 위에 또 다른 종류의 소음이 좀 나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에 사과와 안 하겠다는 화해도 만나서 하고. 했었는데, 그날 밤 또 그날 화해한 날 밤에는 아예 대놓고선 밤새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안방에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러시지 정말?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막막하고 계속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너무 충격으로 귀에 이명 소리도 들리고 중간에 대상포진 나오고.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는 뭐 대상포진이 오면은 70 이상의 시간을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 반 지나서 너무 낌새가 이상해서 뭐 온몸 한쪽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걸 먹고 진정하고 나섰어요, 그거는. 근데도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명이 들리기 시작한 거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걸음소리도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치.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자는데 기계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서 두통약을 사와서 먹고 진정을 했어요. 한 하루 반을 두통약으로 때웠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캠핑카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좀 큰 돈을 치르긴 했는데 이사 갈 준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세까지 계약을 하고 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전국에 이런 사건이 암암리에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댓글을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충동을 느낀다. 정말 보복 뭐에 대한 도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리고 저희 집에 첫날 이사 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더 웃기는 거는 몇 톤이에요. 그래서 뭐 바로 밑에 산다 그랬더니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마디나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선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전에 집도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좀 있었던 거고. 갈등이 있어서 따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뭐 이해 못해.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있어요. 근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새벽 4, 5시에 꼭 손빨래를 하고 물을 쏟고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내가 그걸 못하냐. 그렇게 나왔지. 그런 분들 많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한번 좀 경찰도 부르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심각하게 돼서 그 상태로 대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물론 저희 또 천장을 막대기로 치고 그래도 조심하라고. 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치더라고요. 네, 저희 집 천장이 부서질 것 같아서 치진 않죠. 그게 최고의 분노였지, 우리한테는. 아, 어떻게 이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기계음을 써서 막 고주파, 저주파 요즘에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 기계음을 써서. 근데 노인분들이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랑 싸우기 싫어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선 갑자기 파기를 했대요. 아들들이 주변에 사신대요. 뭔 기계를 도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음을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밤마다. 뭘 끌고 와서 소리를 내고 다른 데로 그 장소로 기계를 옮겨서 옮기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예, 중간중간 심한 날은 나와서 자고 그럴 여행도 때 다니고 그러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원래 저희 계획은 뭐 천천히 준비하고 그렇죠. 예, 해서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사버린 거죠. 제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한 몇 주 안 찍고 그때 최고조로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이명의 대상포진에 저희 남편도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중간에 반차 내고 와갖고 병원 가고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한 마음을 토가님들한테 얘기를 나눠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정말 정답은 없겠지만 서로서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벌써 저희는 화해를 3번이나 했는데 그날 더 시끄럽게 하고 더 보복이 왔다. 아무튼 답은 없어요. 저희가 중간중간 캠핑카에서 쉬고 들어가고 쉬고 들어가고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같이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 이거를 함께 나누고자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강아지가 있어서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강아지가 2마리나 있는데 그렇게 조용할 수 있냐. 집에서 거의 안 짖으니까요. 네. 짖는 거는 이분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만. 반가워서 짖거나 네. 아니면 낯선 사람이 그거는- 오거나 문 두드릴 때.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자식들이 개를 키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 베란다에서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것도 다 양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 먹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음식을 실내에서 하게 되면 뭐 실내에서 간단한 걸 할 수 있지. 음식이 38년 된 아파트라 뭐지? 배기구 화장실까지 다 퍼져요. 어떤 집에서 하면. 그래서 앞 베란다에서 하는 게 제일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거는 뭐 주말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라서요. 오히려 우리가 자주 해먹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그건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음식 냄새 나는 거나 그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불만이 없고 아무튼 살면서 제일 조용한 집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 그런 거를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뭐 이 차원은 왜 얘기하냐면 전국에 있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답답한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해결책을 우리가 또 제시해 줄 수 있으면은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희의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갑자기 캠핑카 샀냐. 원래 살 계획이고 비교하면서 다니고 구경 다니고 했었지만 원래 지금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다 해도 층간소음의 유일한 해법은 이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이사 가는 것만이 그 탈출이고 해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사 가면 또 다른 집이 와서 또 고통, 끝이 안 나는 거라. 아무튼. 나는 그 윗집 아랫집마가 했던 말 중에 그게 가장 기억이 나. 전에 그 할머니 있을 때가 좋았다. 그 귀머거리 할머니 살았을 때가 좋았다. 네.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 전집에 사는 사람도 전전집, 4년간 시끄러웠다고. 겁나 싸우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2층에 올라가서 왜 냉장고를 여기다 두고 왔다 갔다 당근 하나 가지러 가고 양파 하나 가지러 왔다 갔다 그 퉁퉁거리는 발 뒤꿈치로 소리를 내냐. 우리 아이가 무슨 시험 본다. 시험 공부를 준비한다. 하고 있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러고선 많이 싸우셨다고 하니. 깝깝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 캠핑카는 원래 계획보다 일찍 샀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놀러 다닐 생각이고요. 오늘 가까운 월미공원으로 끌고 왔는데 상당히 좋네요. 아침에 9시 넘어서 산책하고 왔는데 그때 기온이 29도, 30도였거든요. 저대 같았으면 이제 선풍기 들고 헉헉거리면서 막 난리 쳤을 텐데 에어컨 트니까 그냥 시원해지네요. 저기 맥스팬 한번 보여드려봐. 태양이 너무 쬐서 이쪽 공기는 에어컨 바로 있는 데는 되게 시원해요. 근데 이제 저쪽에는 맥스팬 돌아가는 데는 직사광선이 쬐서 수건으로 테이프를 좀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으니까 조금 나아졌네요. 맥스팬 덮개가 있더라고요. 맥스팬 커버가 파는데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거 한 7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비쌀 일이야. 근데 어떤 분은 보호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보험회사나 어디서 받은 저 사이즈만한 쿠션을 딱 끼워 넣어서 찡겨 놓으니까 딱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이즈에 맞는 쿠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불편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